자, 안녕하세요. 주식타 장교수입니다. 자, 오늘 7시 11분입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영상을 좀 늦게 올리고 있네요. 자, 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룰을 좀 따르고 있다는 거죠. 패시브 자금의 룰은 분명히 기계적인 매도를 동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일단 주의 종목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은 거래소에 대한 규정은 주의와 경고와 위험 이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춘다. 이건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28만 원이라는 금액을 넘기지만 않으면 된다 이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28만 원 근처라도 갔다 왔나요? 아니죠. 자, 여러분들께 영상들을 들어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부분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영상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자, 그런 건 무시하시고요. 자, 여러분들께 오늘은 해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정확한 기계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몸이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뭐 걱정하실까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뭔가 많은 좀 힘이 될 것 같네요. 목소리가 좀 다운돼 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타겟으로 향해야 될 것은 어떤 주의나 경고 종목에 대한 조치가 아닙니다. 뭐 신용과 미수가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양극재에 대한 부분,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수요가 전기차 수요가 많이 이제 감소돼 있죠.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는 아직까지도 중국 거를 쓰면 안 되죠. 예.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아직도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MSCI죠. 자, 이제 2월 17일부터 사전적인 MSCI 요건에 해당되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은 MSCI에 편입이 될 수 있는 패시브 자금의 룰을 따르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코스피 200에 대한 프로그램의 룰을 따졌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흐름은 MSCI 2월에 있을 편입 요건에 해당되는가 여기에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제 소개부터 드리면 자 아시겠지만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15년 동안은 그래도 스타 펀드 매니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억을 운용했었고 IPO 신규 상장주는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운용을 했었습니다. 다만 패시브 자금을 가지고 제가 프로그램을 10년 전에 만들고 그대로 기계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필드에서 있었던 그대로에 대한 부분을 오늘 알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과 28만 원이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다룰까요? 맞습니다. 이게 코스피 200에 편입됐을 때 14만 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곱하기 2죠. 이 부분을 넘기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뭐 주의로 그다음에 뭐 풀리지 않느냐, 지연되느냐 이 부분이라서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했죠. 이 28만 유라는 거는 사실 오늘은 끊어야 된다는 표현을 제가 영상에서 계속 해드렸던 이유는 2월 17일부터 해서 사전적인 MSCI라고 해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자, 선진국과 후진국 나라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있어요. 지금 코스피 200은 뭐죠?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얘도 편입하세요.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얘도 빠지게 하세요. 이거죠. MSCI는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증시에 투자할 때 얘도 편입하세요. 이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실 코스피 200에 있는 이 종목 하나만도 200 종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펀드 매니저들 어떻게 눈으로 보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이 패시브 자금도 프로그램으로 과거에 경험 이렇게 거래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MSCI는 국가에 투자하는 거죠. 그 국가에 있는 종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들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묶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근데 오류가 생길 수가 있죠. 뭘까요? 맞아요. 거래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거래량이 부족하게 되면 묶어서 동일한 시가총액 비중대로 자 사들여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거래가 16%밖에 거래가 없죠. 이유는 에코프로 그다음 누구 있죠? 블루런 파트너스, LG의 마사위. 자, 이 지분 합치게 되면 거의 돌아다니는 지분이 없죠. 그러면 상한가에 사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대한민국 증시에 있는
종목들을 사봐라. 시가총액 비중대로. 그러면 얘네들이 편입을 시켜줄까요? 안 시켜주죠. 그래서 과거에 두 가지의 이론을 나눕니다. 첫 번째, 에코프로가 너무 급등을 해서 MSCI에 편입을 안 된다. 왜? 의도적인 상승이 있었다라는 거. 특정 세력에. 두 번째는 뭐죠? 예, 거래량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유동성의 질서, 사고 파는 거에 대한 부분, 본인들이 대한민국 증시에 투자할 때 얘를 사는 방법이 너무 불편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래량을 늘려야 되겠죠. 방법이 뭐가 있죠? 1번, 네, 무상증자가 있고요. 2번, 액면 분할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불가능하죠. 왜 그럴까요? 500원입니다. 이걸 100원으로 나누면 소형주급이 돼버리죠. 3번은요. 유상증자죠. 자, 유상증자라는 건 돈이 필요했을 때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잘못하게 되면 경영권이 2대 주주인 블룸 파트너스와 이제 어떤 수직 계열화된 에코프로 그룹이 조금은 훼손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안 된다고 하면 무상증자를 하겠죠. 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주식수를 늘리는 것뿐이죠. 그래서 제가 이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든 경고에 대한 부분을 따지지 말고 어차피 주의 종목으로 하단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왜요? 28만 원을 돌파하더라도 다시 내려올 거다. 왜? MSCI에 편입되기 요건은 이것도 역시나 28만 원을 넘어버리게 되면 MSCI에 편입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상장일 고가 대비 4배가 오르면 안 돼요. 400%. 28만 원에서 29만 원 사이인데 미리 올려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 편입이 불가능하겠죠. 코스피 200이라는 큰 판에 포함되기 위해서도 정확한 15일이라는 룰을 지켰다는 거죠. 그쵸? 왜요? 더 올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미 일정 부분 가격을 오른 상태에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들어오게 되면 MSCI는 반드시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편입이. 그쵸? 자, 시나리오. 그리고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낮춘 것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상장 초기부터. 눈과 귀를 막더라도 분명히 이면적인 사실, 표면적인 것보다 이면적인 사실에 집중하세요라고 했죠. 그 뜻은 뭐였죠? 경쟁률을 낮춘 이도는 얘가 만약에 따상상에서 시작해 버린다고 한다면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공매도를 상환해야 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 했죠? 비싼 값에 돌려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가치를 훼손시켰다고요. 시나리오. 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시나리오는 이미 지나갔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죠?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기계적인 이 룰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자, 이 부분은요. 어디서도 들은 적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쵸? 그거 오늘 보내드릴 거예요. 그 패시브 자금의 룰을 가지고 적어도 1월, 2월 동안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라고 때려야 되고 요 부분에서는 접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보내드릴게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에 대한 부분은 100% 예측할 수 있었던 사실이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계속 영상에서 일러드렸어요. 자, 에코프로 머티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트지율과 거래 대응 방법입니다. 그리고 MSCI 2월을 향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놨고요. 이건 아마 어디서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몇 억을 준다고 해도 아마 이런 것들을 받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인생의 선배님들, 제가 올해 54입니다.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에코. 그리고 공매도 금지 운동하는 거 아시죠? 공매도. 에코 공매도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AI가 인식을 해서 전부 다 전송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기업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희소성의 원칙을 좀 말씀드렸죠.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어서 전기차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 방법은 뭐라고 했죠? 양극재 비중을 높이는 거죠. 양극재의 핵심 소재가 전구체죠. 자, 전구체와 리튬을 섞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 이게 바로 양극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양극재를 납품하고 있죠. 근데 왜 희소성의 원칙이 속하냐면 미국에서 IRA 법안이 나오고 있죠. 이게 뭐죠? 중국에 있는 광물을 쓰게 되면 세제 지원을 안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차가 8천만 원인데 이걸 판매할 때 1억 6천을 받는다고 하면 미국인들이 탈까요? 안 타죠. 이 부분.
그래서 국내에 있는 80%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머티의 전구체의 희소성 원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즉 그래서 감소된 전기차의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소재다. 이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게 또 나온 게 있죠. 3개월 이내에 제공 시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전구체를 지금 사실 얘네들이 거의 뭐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더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증설을 했죠. 이 증설을 이제 A사라고 해서 표현을 했지만요. 결국은 전구체를 납품할 수 있는 새로운 A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공시당에. 그러면서 3개월로 밀어놨습니다. 확정될 때까지는 공시를 안 할게요. 근데 기사 내용 보시게 되면 A사라고 해놓고 밑에 테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 맞습니다. 전구체. 그거 캡처해 놓은 것도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예요. 상단에 나와 있는 010-4822-8706으로 에코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캡처해 놓은 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결국은 얘네들의 이제 의도는 MSCI 2월 17일부터 3월까지 있을 정기 편입일 있죠. 이때에 맞춰서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차 업체에 예, 전구체를 납품할 거다라는 거를 긍정의 사실로 부각시키기 위함이에요. 이유는 28만 원이라는 주가는 넘기지 못하게끔 하겠소라는 뜻이죠. 음. 이때 맞춰서 어느 정도의 이런 변동성을 주면 다시 이 구간까지 끌어올리고 다시 이 구간까지 끌어올리고 계속 이런 과정을 반복하려고 하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는 수익을 내면서 가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위로 간다, 위로 간다, 위로 간다, 빠진다, 빠진다, 빠진다. 이런 걸 의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들 영상 중에서 이제까지 뭐 어떤 그런 영상들만 보고 어떤 뭐 공시사항을 읽어주든가 기사를 읽어주는 이런 영상에 지치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려고 봅니다. 필드에서 있었던 부분은 항상 이런 구간대를 제외하고는 이제 패시브 자금 그리고 MSCI에 편입되기 위한 패시브 자금의 룰을 이해하면서 가는 게 여러분들은 성공 투자의 길로 좀 더 앞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매도 금지 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코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주위에 계신 분들도 이 종목을 보유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 공매도.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좀 문자를 드린 게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입니다. 1월 4일, 5일. 예. 이렇게 해서 어제 문자 주신 분한테 에코프로머티 24만 원 라운드 피겨 패시브 자금의 룰을 통한 기계적인 매도 가능성이라고 해서 오전에 보내드렸어요. 사전적으로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죠? 자. 자, 문자 주신 분한테는요, 제가 그래도 인생의 선배님들이고, 아마도 이런 어떤 중대형주를 거래하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자, 문자를 통해서도 어떤 급한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자료집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자, 예, 대응적인 전략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뭐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미나를 한번 열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예,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세미나 열 때요. 여러분들 선착순 50명, 예, 이 시장 산업 업종을 보고 종목을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펀드 매니저 실에 어떻게 하면 초과적인 성과를 올릴 때 시장 대비해서 리스크를 최소한 줄이고 수익을 크게 얻는 방법 이런 부분들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일 것 같아서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선착순 50분 제가 초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타자 안교수였습니다.